안녕하세요. 유석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 이찬진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선물 어떤 게 떠오르나요? 맛있는 음식, 명품, 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은 어떤가요? 아, 선생님 굳이 선물로까지 책을 주셔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가요? 아, 분명히 바른 소리는 하는데 막 신나, 너무 재밌어요 이런 느낌 안 들죠. 책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저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유석 책방이 선생님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재미없어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관련이 있는 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스쿼트라는 아주 대표적인 보강 운동이에요.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없는 너무 좋은 운동인데 오늘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구경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재밌으시죠? 그리고 또 더 재미있으시라고 비밀스러운 저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짜잔! 어떤 사진일까요? 네, 제 졸업 사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찍은 졸업 사진이니까 제가 있겠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걸 보니 아주 체격이 좋은 친구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의외인가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네, 저는 작고 왜소하고 유난히 하얀 그런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을까요? 네, 보이는 것처럼 순하고 소심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귀엽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학교는 저 남중으로 갔거든요. 놀림도 많이 받았고 선생님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에게는 큰 컴플렉스가 되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는 특이한 학생이었습니다. 태권도도 배우고요. 복싱, 수영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는 이렇게 철인 3종 대회에 나가서 3.8km를 수영하고 180km 자전거를 타고 이어서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하는 철인 3종 동호인 중에서도 꽤 상위권에 속하는 강한 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40대지만 제 신체 나이는 20세, 상위 1%에 드는 체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니 운동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큰 공연장에서 많은 관객들 앞에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별로 안 떨고 되게 즐기면서 잘 할 수 있었어요. 전국의 선생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영어로 연극을 하는데 인기상을 받을 만큼 끼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저를 바꾸게 한 힘을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짜잔! 유쾌한 운동의 뇌과학. 자, 제가 이 책을 자신 있게 권하고 이 책을 아주 믿음직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첨단 장비입니다. MRI 들어보셨죠? 자기공명 영상장치. 우리가 어딘가 다쳤는데 어딜 다쳤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엑스레이로도 안 나오고 CT로도 안 나올 때 비싸지만 MRI 촬영을 하죠. 자, 이 MRI는 아주 거대한 자석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100쪽에나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양성자가 강한 자기장이 들어오면 찡 차렷하고는
고정이 돼요. 그리고 그 양성자들이 그 순간부터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장이 사라질 때 고유의 성격대로 각자 일정하게 움직여요. 뭐 지방은 이쪽으로 이 정도로 움직이고 근육은 이렇게 움직이고 또 발산하는 열도 달라요. 그래서 이 기계가 그거를 잘 측정을 해서 시각화된 사진으로 짜잔 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촬영까지 가능하죠. 이 장비가 1970년에 두 명의 물리학자가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해서 2003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첨단 장비로 개발이 되었어요. 분명히 첨단 장비인데 병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MRI는 지구 인력의 6만 배나 되는 첨단 장비인데 지금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이 장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지금은 지구 인력의 80만 배나 되는 거대한 엄청난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장비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 3대밖에 없는 이 꿈의 장비를 가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노벨상 수상자를 32명이나 배출한 엄청난 연구소예요. 여기서 근무하는 저자가 자기의 연구를 이 책에다가 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살아있는 뇌 속의 정보들을 자, 이 기계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뇌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아지더라. 또는 이렇게 하니까 염증이 생기더라. 작아지더라. 이런 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입니다. 마누엘라 마케도니아. 이분도 저처럼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운동 매니아입니다. 본인도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내 몸에 분명히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주 최신의 정보들이라서 우리가 그전에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했습니다. 자, 저자가 얘기하는 소름 끼치는 결과입니다. 와, 이런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오더라. 뭐가 있을까요?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죠. 뇌에 염증이 생기고 도파민 분비에 장애가 생기더라. 도파민이 뭘까요? 배고픔과 포만감을 관장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분명히 많이 먹는데 이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배부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장애죠. 그래서 더 이상 꽉 차서 못 먹을 때까지 폭식을 하게 됩니다. 비만으로 이어지겠죠. 자, 더 무서운 비만과 뇌의 관계. 자, 이렇게 비만까지 되면 이제 뇌 기능에 정말 장애가 옵니다. 해마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저하되는 기능들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치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뒤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고 시험 볼 때 뭐더라 이렇게 헷갈려하는 거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나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지? 차키 어디 갔지? 이렇게 건망증이 오고 나이가 들면 치매까지 가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만 되게 무섭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옵니다. 왜? 스트레스 상황은 빨리 벗어나야 하잖아요. 곰을 만났어. 도망가야 되잖아요. 코르티솔이 나오고 몸의 모든 기능을 도망가는 곳에만 집중합니다. 초능력처럼 나오죠.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면 코르티솔은 분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는 어떤가요? 자,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학생들
그 전에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고1 학생, 고2 학생 그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날 수 있나요? 못 벗어나죠. 수능을 봐야 벗어나요. 몇 년간 이어지는 스트레스가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고 코르티솔 분비가 안 될까요? 계속 나와요. 이 코르티솔은 너무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뇌도 공격합니다. 해마가 수축이 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해마는 뭘까요? 우리 뇌세포를 시간이 많이 지나면 노화가 되고 파괴가 되겠죠? 그렇다고 파괴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뇌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뇌 깊숙한 곳에 해마처럼 생긴 곳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뇌세포를 만드는 조직이에요. 정말 중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죠. 코르티솔이 더 빠르게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유산소 운동이 코르티솔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와, 스트레스 상황은 아직 벗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수능을 봐야 하는 고등학생인데 신나게 운동을 하고 나면 내 몸에 나를 공격하고 있던 코르티솔들이 땀과 함께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염증도 일으키지 않고 기억력은 향상되고 치매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저자가 말하는 뇌의 능력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뇌세포를 만드는 뉴런, 그리고 이 뇌세포들 간에 연결이 되고 정보가 이동하게 되는 시냅스, 그리고 이것들의 양분이 되는 NAA. 이것들이 많아야 뇌가 능력이 많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업무 처리 능력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세부터 매년 2%씩 감소하고 50세가 넘어가면 더 빨리 감소해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은 이 세 가지의 감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학교 성적이 좋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의 해마가 더 크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가족 중엔 엄청 비만하신데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치매가 안 와요. 아주 똑똑하세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후생 유전학이라는 최신의 그리고 아주 입증받고 있는 이론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선조로부터 유전자를 이어받죠. 대를 이어가는 선조로부터 유전자를 이어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선조 중에 비만하신 분이 계셔서 그 비만 유전자가 나에게 오고 또 다른 분 중에 폐암 환자도 있어서 폐암 유전자도 왔어요. 당뇨병 환자도 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이것들이 다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그게 유전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려받은 유전이 있더라도 환경적 영향으로 이게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유전된 게. 그렇다면 우리는 켜는 스위치를 조심해야겠고 끄는 스위치를 잘 해나가야겠죠. 자, 저자가 얘기하는 켜는 스위치는 아까 말한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스트레스, 흡연, 음주, 고칼로리 음식, 비만 같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이 스위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 폐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난 담배는 안 펴요. 흡연 안 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어. 술도 마시고요. 고칼로리 음식도 좋아하고 비만이에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더라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무섭죠? 대신에 끄는 스위치에 바로 유산소 운동, 건강한 음식,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간다면 비록 유전을 받았더라도 그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나요? 나는 아까 말한 그 어르신처럼 몸에 나쁜 안 좋은 질병의 유전자를 받지 않았을 거야. 대를 건너서까지도 나한테 안 왔을 거야. 자신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끄는 스위치를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저희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고 과체중이면서도 유산소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에이, 당신처럼 그렇게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자도 매일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근거를 찾아야 했죠. 자, 서점에 갔더니 베스트셀러 중에,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코너 가봤죠? 되게 천박한 자기계발서 아니면 막 재테크 서적들 사이에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관심이 갔어요. 저는 지금 건강과 관련 있는 주제로 유석 책방을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서 내용을 봤더니 와, 놀랍게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유럽의 연구 결과잖아요. 이 책은 하버드 의대의 싱클레어 교수님이라는 노화와 수명 연장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였어요. 본인의 25년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해서 정말 대단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저자처럼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에는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산소 운동이 역시나 나옵니다. 여기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야. 그러니 그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을 통제하고 잘 조절한다면 얼마든지 수명은 건강하게 연장될 수 있어.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책이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이거 추천해도 되겠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좋아요. 알겠어요. 운동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애 또는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운동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싫어해요. 자기랑 안 맞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못 시키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못 찾은 겁니다. 제가 런지로 와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니 킴 블랙! 달고나 갑시다. 자, 지금 본 영상은 지금 우리 반 학생들이 킴볼이라는 유스포츠를 남학생 6명과 여학생 6명이 팀을 섞어서 경기를 한 거예요. 6학년은 보통 여학생이나 좀 체중이 나가는 친구들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킴볼은 싫어하는 친구가 없는 정말 좋은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왜냐하면 운동 못하는 친구도 잘하는 친구처럼 잘할 수 있고 서로 같이 협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자기 팀을 이기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반은 매년 킴볼을 가지고 스포츠 클럽 리그 대회에 나갈 만큼 킴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킴볼을 싫어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킴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정말 다양한 재미있는 스포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운동 찾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으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끝입니다. 우리 모두 운동합시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운동을 시킵시다. 오늘 유석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